정말 김영란도 울고 갈 김영란법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광민 차장이 만드는 제목인데 정말 시청자분들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수진 차장. 네. 김영란도 울고 간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이 미국의 의회에서는 아주 자신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이 법안,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법안 하나에 굉장히 사력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의원은 법안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주 좋은 취지의 법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김영란법 정말 928일 만에 이 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처음에 이 법을 만든 것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발본색원하겠다. 그래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것과는 아주 무관하게 허점도 많고 또 대상도 너무너무 넓어지고 이 법이 왜 필요한가도 모르겠고 또 어저께 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오늘 당장 정치권에서 개정하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것에 대해서 과연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이런 차원에서 붙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해외로 출국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해외 일이 있어서 파리로 출국하는 모습을 채널A에서 공항에서 만나서 영상을 담았는데요. 이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을 보겠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너무나 방대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주쯤에 정식으로 답변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이번에 법안에서 상당히 보호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원안과 실제 통과된 법안 핵심 내용 중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김영란법 원안은요, 3가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두 번째는 부정청탁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당사자라든지 공직자의 당사자와 그 부인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소, 이 3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네. 예. 여기에서 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직자에서 조금 뒤에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직자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도 공직자거든요. 그런데 이 금품수수라든지 부정청탁 문제는 일반 공무원에만 해당이 되고 이 청탁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무원은 이 부정청탁 이 부분에서는 제외했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원은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예, 아예 제외. 얘기를 하면요. 예, 여기선 선출직만 제외됐고 이거는 아예 없어졌다. 예, 쉽게 말하면요. 이해충돌 방지가 왜 필요하냐? 바로 국회의원들이 이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 딸, 조카 특채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해충돌을 방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자. 이런 취지인데요.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박윤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포 아들로 얼마나 논란을 빚었습니까? 네. 그래서 질타를 받았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완전히 도려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백성문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법적으로 위헌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 통과된 법안은 지금 대한변협에서 벌써 내일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있고요. 네. 제 변호사 제 개인으로 봐도 거의 사실상 위헌 요소가 너무 많은 법안인데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해충돌 방지 부분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게 왜 최초에 원안에 들어가 있었냐면 이 법안 자체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것도 있지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하고 관련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유리한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제외를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그걸 시행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가족들이 직업 행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못 갖는다는 건데 그것도 위헌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위 공무원들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뺐다는 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부정청탁 금지 말고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신고권을 주는 거. 신고권을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형법에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죄도 배우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도 처벌 안 받고
도주죄도 처벌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도 너무나 명백한 위헌성 있는 그런 조문들을 집어넣고 저런 부분을 했다는 부분에서 뭔가 국회의원들의 꼼수가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 황스택 기자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네.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크게 지금 따지면 한 두 부분이 좀 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첫 네. 번째 뭐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 정당, 공직자,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이나 제도 개선 등의 제한 건의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실상 지금 이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 안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들은 예외 조항을 통해서 여기서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특혜성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네. 비서관이라든지 시의원, 도의원들 솔직히 좀 국회의원의 얼굴을 보고 그걸 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법 역시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했고요. 후원금, 모금, 출판 기념회, 정치인, 기업인이 상임위 소속 기관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가령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 일반 공무원이 어떤 국토부에다가 그 지역 민원, 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전화를 했습니다. 아, 이곳에 도로를 내야 돼. 이렇게 되면 청탁이 되지만 국회의원이 전화를 했을 때는 청탁으로 간주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지역의 민원을 대변하는 것은 이거는 예외 조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국회의원이 거죠. 고유 업무로 보겠다? 예. 그러니까 이 돈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가족의 채용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의 문제 전부 다 국회의원은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예. 정말 그리고 아까 대단한 한 부분 분들입니다. 저기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시민단체를 저렇게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어제 같습니다. 저희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예. 일단 뭐 저희도 뭐 언론 같은 경우에도 과연 들어가는 게 맞냐. 대한변협이 지금 내일 헌법소를 총괄하는 것 중에서 언론 자유가 심히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언론은 차치하더라도 요즘 들어서는 시민단체가 언론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한 시민단체 대표가 론스타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구속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시민사회는 저기서 뺐는가?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요, 이 기자를 넣는 거는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기자는 비판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당해야 되고 그만큼 도덕성에 있어서 우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비판하더라도 당당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공직자가 아닌 거죠. 기자가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기자의 청렴의 의무를 그 주안점으로 두는 별다른 법을 해야지 어떤 기자까지 공직자의 범주에 넣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예.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최초 이게 그 김영란법 얘기가 나왔던 게 스폰서 검사, 벤치어 검사 뭐 이런 사건들 그랬죠. 때문에 예. 검찰의 힘을 좀 빼야겠다라는 것도 이 안에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검찰의 힘을 굉장히 키워준 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기자의 뭐 어떤 제보가 와서 100만 원 이상 뭐 돈을 받았다던데 하면 계좌를 다 까볼 수 있고 예. 통화 내역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어제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 쏙 빼느냐 뭐 요것도 지금 논란이 되던데요. 국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아도 싼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선출직이나 뭐 등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주는 듯한 오해를 사회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조항이 생긴 건가요? 저도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지만 이게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정무위 심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형이 돼가지고요. 법사위원장 얘기인데 조수진 차장. 법사위원장이 저거 처리 못하겠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법사위,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 전에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른바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상민 의원 참 용기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이 국회의원을 각종 예외 조항으로 둔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아도 싼 내용들이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것, 이것만으로 저는 그래도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합니다. 금영란법을 좀 통과시켜서 우리나라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놨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청자 의견이 왔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짧은 의견이네요. 엉터리 김영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네요. 대통령한테 거부권이 있죠.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굉장히 짧은 질문인데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예. 저희 법조인들도 저거 별로 생각 못했거든요. 네. 헌법소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위헌법률 심판이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포를 해달라고 이제 본회의 통과돼서 보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네. 그럼 제2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요구를 하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해야 다시 통과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적 여론으로도 좋지 않은 위헌 요소가 굉장히 많은 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통과시킨 의원들조차 뭐 법사위원장 역시 뭐 누더기 법안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뭐 어제 김무성 대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한번 국회 다시 돌려보내서 정말 제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법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네. 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 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공식 멘트가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이 법이 통해서 뭐 우리 사회가 뭐 깨끗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의례적이든 어쨌든 청와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렇게 대변인이 멘트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마 조금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문제를 가려달라.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참 이 서글퍼지는 거죠. 네. 국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조항을 봤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없게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에 하나라도 위법을 할 경우에도 사람들이 나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다면 국회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여야 지도부 그리고 저렇게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 그게 아주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또 왔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통과시킨 후 국회의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문득 학창시절 개구멍이 생각납니다. 개구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들이 지나다닐는지. 자, 이 질문은 아까 저희가 한 3시 반쯤에 오늘의 주제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그 직후에 왔던 질문입니다. 정말 촌철살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수진 차장. 네. 개구멍으로 국회의원들 다 빠져다닌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리면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라든지 이 이른바 인준표결에 대해서만 무기명 투표를 하고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특정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어떤 의원이 그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을 했는지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그 행사하실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 민도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도 좀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프랑스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 속내는 뭘지 그 목소리까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격에 걸맞는 이 청렴한 문화가 이제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법을 추진하게 됐고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예, 아직 보지도 못했다.
그만큼 논의가 그동안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화면에 지금 한겨레 신문에 만평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말 정확하게 써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는 처벌받지만, 배우자를 통해 돈을 받는 건 처벌받지만 자식이나 뭐 부모님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은 처벌이 안 되거든요. 예. 자식한테 주는 건 괜찮은데 하나 빠져나갈 일이 생겼죠. 네. 두 번째, 100만 원 이상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 묻지 않는데, 그럼 99만 원씩 주는 건 괜찮아. 3번 네. 줘도 3만 원 비내. 그러니까 이 3만 원 법의 비면 허점들을 이렇게 다 짚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뭐 최고로 해봐야 과태료 내는 건데, 그건 또 직무 관련성 인정돼야 된다니까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 빠져나가고, 예. 그러면 뭐 사실상 정말 처벌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건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건지, 정말 의무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것 도대체 같아요. 이런 법을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논의도 충분히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왜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시고 법의 미비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국민들 설득해서 제대로 된 개정안 내놔 주시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